예, 이번엔 디스플레이 역인데요. 디스플레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LG 디스플레이고, 그죠? 네. 주가 생각하면 뒷골이 막 땡기죠, 그죠? 그게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대면적의 어떤 그게 아니라 XR 기기, 그죠? 네네. 소재 이런 쪽으로 뭔가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주목해야 될 거는 XR인가요? 저는 사실 뭐가 딱 좋다 나쁘다 이게 예. 사실 디스플레이가 예. 너무나 광범위하게 좀 적용됐죠. 뭐 IT부터 전장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XR 네. 그다음에 뭐 OLED, TV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 모두 다 이 통용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인데 먼저 XR 하다 보면 우리가 뭐 XR도 뭐고 또 VR, AR, 네, MR 뭐 그렇죠.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맞아요. 저도 사실 가끔씩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먼저 VR은 가상현실입니다. 우리가 VR 체험방이라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헤드셋을 끼면 화면이 구현이 되고 우리가 뭐 높은 빌딩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뭐 기타 사물을 보고 움직인다든지 네. 뭐 그런 어떤 현실감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 그리고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눈에는 직접 보이는데 눈앞에 보여져 있는 어떤 일체의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R은 혼합현실, 가상과 현실을 모두 다 혼합한 형태인데 앞이 보이는 글라스예요. 안경을 썼는데 현실도 보이지만 가상의 어떤 사물도 인지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인데 XR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망라한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퉁쳐서 XR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최고도로 이제 앞으로 이제 진보돼야 되는 어떤 영역인데 XR이라고 해서 지금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모두 다 구현한다 이건 아니고 네. 우리가 굉장히 좀 이 분야에 대한 산업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왜 덜 주목받냐? 아직은 기술 고도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여기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요즘 뭐 AI 안 하는 데가 없지만 네. 이런 XR도 보면 애플, 구글, 그죠? 많은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여기 이제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예. 당장에서는 이게 뭐 착용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MR 헤드셋의 경우에는 뭐 금액도 고가임에도 네. 불구하고 근데 이게 앞을 보고 그 무게감도 있고 조금 약간 이물감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앞으로 구현되는 부분들은 안경, 작은 안경을 썼는데 그 하에서 가상과 현실 세계가 모두 다 공존하는 여기서 파생되는 어떤 산업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디스플레이의 어떤 고도화. 지금 현재보다 그렇죠. 더 얇고 예. 그다음에 더 빠르게 구현될 수 있고 더 미세하게 구현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지럼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고도화를 좀 이뤄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글로벌 어떤 움직임들 좀 본다면 애플이 그럼 가장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MR 헤드셋을 좀 출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은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고 삼성은 다시 XR 사업을 좀 집중하겠다. 초미세 디스플레이 시장 좀 공략하겠다라는 이 선점에서 미국의 이매진 인수를 좀 타진하면서 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메타와 LG가 이 MR 헤드셋을 출시하겠다. 이런 어떤 협업 관계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협업. 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고도화될 사업에 대해서 사업 역량이 지금 주도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확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맞습니다. 네. 지금은 또 지난번에 애플이 비전 프로 그 시제품 공개했을 때는 뭐 네.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가요. 네. 지금 관심이 없는데 이게 또 나올 때쯤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뉴 디바이스잖아요. 네, 관심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국내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네.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련된 뭐 덕산 네오록스나 소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라운텍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는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네. 정부 과제를 또 선정했다는데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무엇이며 라운텍은 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가 초소형되고 초미세한 이 격자로서 일단 무게감이 적어야 됩니다. 지금 이 헤드셋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작은 이 화면 구현도 가능해야 되고 초미세 그리고 그리고 화면 구현도 굉장히 좀 좋게 돼야 되는데 이 회사는 2023년도 올해 3월에 스펙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지금
등극한 회사입니다. 예.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의 매출 포지션 25%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다. 일단 모바일 TV 부분에 58%의 매출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좀 주력 사업은 아닌데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어떤 사업 역량이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낸다면 충분히 어떤 이 XR 어떤 기술 전복하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XR 디스플레이용 480 프레임 레이트라고 불리는 엘코스를 개발했는데 네. 여기서 프레임 레이트가 뭐냐면 초당 이미지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480개를 좀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고도화가 된다면 480개를 좀 초과하는 이 부분 하에서 기술 고도화를 좀 일어난다면 그래도 라운텍이 이 분야 초미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마이크로 LED도 한동안 또 관심을 끌었었어요. 그죠? 네네.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결국은 소형화되고 그러면서 선명도는 또 좋아야 되고 이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얘기도 좀 하죠. LG 디스플레이는 뭐 정말 주가도 양치기 소년입니다. 맨날 된다 하다가 지금 13,000원이네. 13,000원. 그죠? LGD는 삼성에도 납품한다고 하고 기대감들은 있는 상황인데 LGD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올해 6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세 전환하고 나서 작년 9월에 신저가 기록하고 나서 올해 6월 달에 17,000원대 좀 회복을 해줬거든요. 네, 한번 반등했었네요. 그래서 저는 예. 2만 원대 돌파가 좀 하반기에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지금 뭐 중국발 경기 침체 이슈 이게 뭐 IT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어떤 이 쇠퇴를 좀 가져올 것이다. 업황이 좀 더 부진해질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지금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가 메리트는 전 충분히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올림픽 특수, 월드컵 특수라고 불리는 디스플레이의 이 생태 주기가 있거든요. 월드컵 특수라고 하면 3분기 또는 4분기에 이 IT 기기 그리고 OLED 기기의 어떤 수요 증가 기대감들 좀 반영될 수 있는데 네. 아직 2분기보다는 저는 3분기 실적이 그래서 더 주시해야 되고 좀 궁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스마트폰 향 뭐 디스플레이 어떤 출하량 감소 이슈 때문에 뭐 2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전장용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OLED 수요가 지금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에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들 그리고 4분기까지 기조 유지를 좀 잘한다면 고사양 위주의 OLED 수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중국발 뭐 경기 침체 우려감들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지금 저점 이후에 내년 상반기는 그래도 더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올해 4분기 흑자 전환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발 IT 붐이 반도체도 일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HBM 쪽인 거지 반도체 전반이 아니듯이 이게 네. 뭐 엊그저께 삼성전기 모멘텀도 있었지만 그렇죠. IT 전반으로 확산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도 좋게 보셨고 디스플레이 섹터 내에서 그러면 눈여겨보시는 기업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거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 굉장히 안 좋아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공략을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다가 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좀 XR과 좀 관련되면서 네. 디스플레이 어떤 업황 회복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주가의 어떤 조정폭이 좀 컸던 종목들 이 종목에서 좀 살펴보니까 선익 시스템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이 회사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의 OLED 증착 장비입니다. 국내 유일 업체예요. 이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증착하는 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제 증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그건 네. 큰 장비인데 이건 이제 조그만 그죠? 그렇죠. 초미세 그래서, 디스플레이용으로 제작된. 네. 그래서 매출 포지션의 61%가 국내보단 해외, 즉 외국계 기업들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전체 최근에는 국내 최초의 뭐 6세대 핫포컷 방식의 OLED 증착기를 좀 개발했다. 이게 국산화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최초예요. 이 부분이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 초미세 격차 부분에서 네. 선익 시스템이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전체 OLED 증착기 시장에서는 뭐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최초로 생산한 기업이다. 이 관점에서 실적 주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메타버스 잘 갈 때 선익 시스템 잘 갔지요, 그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OLED, 이 XR 기기 이런 거에 이제 증착 장비였는데 네. 오늘 또 디스플레이 얘기하면서 선익 시스템 얘기를 해주니까 반갑네요. 네, 한화 시스템 앞서 선익 시스템. 네. 시스템으로 오는 결론을 내고 네, 변영인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지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